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밝혀졌더군요.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쓴 예비비가 650억, 해외 순방 비용으로 쓴 예비비가 532억인데 예비비는 기존 예산을 다 썼을 때 추가로 갖다 쓰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두 가지에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지난해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이 249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532억이면 이 돈을 다 쓰고 그러고도 이것보다 2배나 더 많은 돈을 예비비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서 국민이 숨막혀 죽을 지경이니 1인당 25만 원씩이라도 좀 지급해서 숨통을 틔워주자 야당 대표가 말할 때는 건전한 국가 재정 이런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이 정작 자신과 관련된 또 부부가 해외 순방 다닐 때는 이렇게 물 쓰듯이 나라 돈을 펑펑 쓴다면 어떤 국민이 그 대통령을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이처럼 매섭게 심판했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주에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하는데 꼭 이 질문을 던지는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백운기 정치 1번지에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방송입니다. 활발하게 댓글 참여해 주십시오. 댓글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사마님, 아차 좋아요를 안 누르고 왔네. 얼른 누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사마님 칭찬합니다. 제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방송 95회 차인데 다음 주에 이제 100회가 되겠죠. 100회가 되면 그때 여러분께 특별한 약속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약속일지 그날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윤석열 대통령 예비비 썼던 것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2년차 주요 예비비 내역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22년에 650억, 해외 순방외교 작년에 532억 이렇게 됐어요. 이게 650억, 532억이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비비거든요. 비상금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쓰고 이게 부족하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이 아니니까 예비비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썼죠. 과연
저렇게 쓸만했는가? 그리고 지금 와서 저거 쓸 정도로 했는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요. 그런데 해외 순방 외교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짠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249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249억을 다 쓰고 추가로 편성한 게 532억이니까 그 2배를 더 갖다 쓴 겁니다. 그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쓴 건 놔두고 해외 순방 외교가 532억인데 얼마나 민생이 힘들었습니까? 뭐 물가 대응한다고 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쓴 겁니다. 왜 이렇게 해외 순방 비용을 많이 썼는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해외 순방 비용으로 어떤 것들이 막 들어갔는가 이렇게 표를 보면은 뭐 밑에서부터 보면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에 34억,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 운영 경비 지원에 28억, 정상 해외 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역에 8월 4일에만 328억 5,900. 아니 김철근 총장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 못했을 때 하는 건데 정상 외교라는 건 일정이 딱 나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기재부죠. 그러니까 예. 기획재정부에서 1년 예산을 먼저 짜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국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국회 승인을 득하는 건데 국회 심의까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그 순방 외교 비용으로 249억을 책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책정을 해서 실제로 이 비용은 다 쓰고 해외 순방을 나가려고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갖다 써야 되냐? 예비비는 일단 승인 안 받아도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마치 지금 이 상황대로 보면 532억 원을 거의 주머니 돈 쓰듯이 쓴 거예요. 그렇죠. 네, 국회 승인도 없이 차후에 승인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그 쓰는 행위 자체는 대단히 잘못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관행적으로 굳어진다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간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순방 많이 갔잖아요. 무슨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갈 때마다 대동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해외 순방이 부부가 갈 수도 있고 대통령 혼자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같이 갔을걸요. 가서 해외 순방 가서 대부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국가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거든요. 사실은 정치적 행위로 대통령이 지지도가 떨어지면 과거에는 외국을 나갔어요. 나가면 대통령 지지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돈을 펑펑 쓰고 외교는 외교대로 망하고 외국 갔다 오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 리스크니 뭐니 해서 더 나오는 이게 돈 많이 쓰고 본인 지지도도 방어 못하고 국격은 떨어뜨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라 하면 실제로 249억 원보다 훨씬 더 순방이 많을 계획이라면 먼저 그 예비비를 쓰기 전에 계획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왜? 그래야 국회의 심의를 받거든. 이건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이런 거 다시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공 원장님 나중에? 예, 이제 그거 이제 회계조사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니까 가장 눈먼 돈이죠. 그러니까 미리 필요한 데는 쓰고 뭐 공개를 안 해도 되니까 대통령이 마음만 먹고 관료들이 눈만 감아주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용산 이전이나 해외 순방에다 쓸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비판을 하게 되면 뭐 그 비판이야 지나고 난 다음 철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저는 근데 해외 순방이 2배 이상 늘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예측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외 순방 비용 자체를 예비비로 썼다라고 하는 건. 근데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업사원의 성적이 뭡니까? GDP 성장률 1.4%입니다. 꼴찌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해고해야 돼요.
아니 어느 기업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영업을 한 영업사원이 꼴등의 실적을 냈다면 일반 기업 같으면 당장 잘릴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그것도 사장 모르게, 뭐 국민으로 따진다면 사장 모르게 2배나 갖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들통이 났는데 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 이러라고 쓰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는요. 무슨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용산 이전했습니까? 불효불급하게 예측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뭐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최근에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과거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건 그냥 인간으로서 아니면 정부로서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부분들을 갖다가 예산의 일정 1% 미만인가 정도만 책정을 하게 해놓은 건데 거의 자기 그냥 꽃감 빼먹듯이 그냥 쓱쓱쓱 빼먹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전혀 소위 능력이 없는 정부이고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월권 행위에 대해서 관료들은 감시 감독도 하지 않았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계속 빼먹을 거예요. 아무리 기사 나오면 뭐겠습니까? 기사 나와서 몇 번 정도 얘기하면 끝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필요하면 또 갖다 빼먹겠죠. 저는 그래서 진짜 3년을 더 가야 되냐라고 하는 총선 전의 이야기가 진짜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라 절박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하나의 기사 내용 가지고도 확인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실제 재래시장이나 마트 가보면 붙어 있습니다. 뭐 감자 이거 사면 뭐 20% 할인, 30% 할인. 그거 쏠쏠하거든요. 근데 예산 지금 500억이잖아요. 이거 1인당 10,000원씩 주거든요. 할인 그 캡이 있어요. 예. 한 사람이 다 가져가지 않도록 500만 명한테 10,000원 할인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구는 국민은 5천만이 넘고 가구는 2,300만 가구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대부분 4분의 1도 안 되는 가구만 10,000원도 할인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대책이 안 되겠죠. 뭐 물가 재난 지원금을 지금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건 국민이 죽겠다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는 500밖에 안 썼는데 용산 하지 말아야겠다. 용산 이전 650억 해순방에 532억을 쓴 거잖아요. 예비비를. 그걸 더 쓴 거라니까. 본 예산은 더 있잖아요. 용산 이전은 총 아마 1조 원 안팎이 들었을 것이고요. 해순방은 또 본 예산 떨어져 있으니까 야 이건 정말 이 정권이 국민에 대한 자세가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개개롭던 순방을 잡는 데는 532억을 팡팡 쓰면서도 국민들이 고물가 때문에 죽겠다는 데는 500밖에 안 썼다. 벌써 여기서 태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예비비 대액이 이번에 1, 2년 차잖아요. 3년 차까지 나오면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유치에 또 예비비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29표 차잖아요. 29표를 확보하는데 예산만 5천억 안팎이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예비비, 뭐, 외국인은 공간을 막 신설한다고 막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3년 차까지 따지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회를 보면 예산 심의는요,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해순방 관련 예산을 이렇게 예를 들면 300% 증액을 해갖고 냈다. 원래 249억에다가 더하기 532억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넣었다. 이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삭감이거든요. 삭감이 돼요. 그런데 결산 심사는 상대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예산과 대비해서 제대로 썼느냐. 그럼 결국은 의원들이 따지긴 따지지만 돈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좋은 의미로 보면 활용, 나쁜 의미로 보면 술수. 이런 술수를 쓴 거죠, 사실은. 대통령실 예산 삭감 안 당하고 해외 순방 마음껏 다니려고 하는 그런 술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이 눈부셔 님이요. 총장 시절에 특활비 마음껏 갖다 쓰더니 예비비도 지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외국 순방 나가서 뭐하냐 얻어온 거 있나. 얻기는커녕 나라 망신만 당하고 우리 국민 얼굴도 못 들게 만든 저 윤통을 빨리 끌어내려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국민 죽어나갑니다. 심각합니다. 박바가지님, 해고가 답이다. 힐링 TV님, 일이 없어 오늘도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부터 언제까지 쉬어야 하는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돈 서민을 위해서 썼으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죠. 나우누리님, 슈퍼챗 2만 원 보내시면서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오늘이 마지막 현장이네요. 그런데 뭐하러 슈퍼챗 보내세요. 잠시 쉬면서 정치 1번지와 함께 열심 정어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금모래님, 평범한 아주머니의 쇼핑 자금? 오셸 미바마 친구님, 부자 감세는 해주면서 실업급여 타먹었다고 세금 내라 하네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뭐 이런 정치가 다 있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진 납세 안 하면 과태료 붙는다네요. 정말 얘들 말로 헐입니다. 가을이님, 실속 있는 외교가 아니고 해외 정상 최다수 만나서 기네스북 도전하는 비용입니까? 몇 분만 더 소개하죠. 도토리님, 일도 못하고 나라 국가는 거덜나고 정말 국민들의 한숨만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합니까? 지우아빠 헬리님, 나라 돈을 이렇게 미친 듯이 썼으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3년 동안 더 할 텐데 어떠죠? 국힘 당선자들이 우리 정치 1번지를 시청하고 하루빨리 깨어나서 여야 국민과 함께 빨리 끌어내리기를 바랍니다. 이수진님, 내 돈 돌려줘. 조이님, 국민 세금이 자기 돈인 양, 대한민국이 지 나라인 양. 정말 이제 다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비 내용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해외 순방 비용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썼네. 아니 당초에 좀 계획을 제대로 세우든지 하지. 아니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들 좀 덜 데리고 가지. 뭐 그냥 친소관계 있다고 다 데리고 가고 꼭 그때마다 또 김건희 여사 같이 가야 돼. 가가지고 또 뭐 명품샵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또 국가 예산 쓰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1등이 대통령실 옮기면서 쓴 돈, 2등이 해외 순방에 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수가 1, 2등이에요. 지난해만 놓고 보면은 해외 순방 비용 예비비 쓴 게 1등이 된 겁니다. 아니 김종우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이 650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당순자실에 496억 든다 그랬어요. 지금 1조 들었다는 거잖아요. 총 비용은. 그러니까 20배가 든 거예요. 매우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496억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하나가 옮기면 하나만 옮깁니까? 있는 것이 또 옮겨야 되고 계속 연쇄 효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비용을 따져서 1조가 나오면 국민들이 이거 원성이 심하겠는데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안 물어봐도 되네? 갖다 쓴 거잖아요. 안 물어봐도 되는 돈을 쓴 건데 저는 이게 예비비만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작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한국은행에다가 세수가 부족하니까요. 100조를 빌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세수가 부족한 아무 데나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세수가 계속 펑크가 나요. 그럼 돈이 모자르겠죠? 그럼 한국은행에다가 빌려와요. 대출 받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수 펑크 나고 지출 규모 줄어들고 지출 규모 줄어드니까 서민들이 작살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니까 내수 경제가 줄어들게 되고 내수 경제가 줄어들게 되니까 경제 볼륨이 적어서 GDP가 떨어지게 되고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냐. 그러면 누가 예를 들면 대통령 자기야 뭐 용산 이전하느라고 돈 팡팡 쓰고 해외 가느라고 돈 팡팡 쓰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계속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신 부자들은 감면해주고 세금 혜택 주는 방식을 통해서 부풀려주고 경제는 나빠지고 전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는 이제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법적인 이게 예를 들면 구멍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 구멍을 활용해가지고 쓴 건데 저는 결산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자의적으로 쓸 수 없도록 좀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예를 들면 규제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그렇게 부부 동반으로 해외 순방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서 그냥 망신만 사고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겠고 이런 걸 국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그렇게 막 마음대로 즐기고 그러는 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나 안에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날카롭게 표출하는 것이 만평이잖아요. 총선 끝나고 나서 한겨레인가 경향인가 그 만평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빨리 순방 가자 이제. 맞습니다. 네? 저는요 그 표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십시오. 그 중요 내역을 보면 열불나는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중요 내역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 사업비 지원에 61억 들었고요. 또 4월 달에 또 7억 6천이 더 듭니다. 그 다음에 151억 9,900만이니까 152억이죠. 이 돈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연안 방사능 조사 확대 비용이 152억이 든 겁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못하게 막아도 부족할 판에 지금 오히려 막 수조에 있는 물 퍼마시면서 밀어주면서 우리가 이걸 152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니 이건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 아닌가요? 새만금 완전히 국가 망신시켰는데 이것도 8월 1일 날 잼버리 물품 의료 물자 지원에 69억, 그 다음에 K-팝 콘서트에 16억, 잼버리 지자체 체류 비용이 82억. 이것도 다 안 들어갈 돈이 제대로 준비 못해서 추가로 들어간 돈 아닙니까?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하면 아니 안진걸 소장님. 네. 나라 살림 잘하라고 맡겨놨는데 나라 살림을 이렇게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고용된 사장, CEO들은 바로 사표 쓰고 물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기획신당 대표께서는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물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죄 나올 때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요 정도 되면 작년에 세수펑크가 56조나 그것도 확인이 됐고요. 저도 아까 부산 엑스포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2022년도하고 2022년 예비 보니까 또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 초에도 좀 더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비용 5,740, 본 예산만 5,744억을 썼어요. 그리고 29표 받았어요. 근데 예비비 합쳐보니까 지금 22년, 23년 합쳐보니까 몇백억이 돼요, 또 그걸로. 요 정도면 정말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서 바로 해고됐고 보통 양식 있는 사장이라면 본인이 먼저 물러나죠. 대국민 사과한 다음에. 그런 수준인데 버티기 작전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만두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온갖 범죄와 비리가 모두 다 제대로 수사를 받게 되면 전원 구속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아마 버티기 작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에 환호했는데 요즘 다시 구호가 최근에 수정되고 있습니다. 1년도 너무 길다. 올해를 어떻게 버틴다는 것이냐. 이런 절규를 제가 할 수밖에 없고 매주 토요일 날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제가 집회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채양명주만으로도 퇴진사유가 확실한데 그것을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2번 모였는데 많이 모이고 계십니다. 저렇게 행진도 했고요.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은 더 많이 모이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심을 거여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4.19 혁명처럼 6.25 혁명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최대한 민심을 표출하자 이렇게 호소드려봅니다. 달았던 쓰려면 계획을 잘 짜서 써야지요. 변함없이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와서 국힘 드잡고 다시 유럽 가느라고 하늘에 흘린 유류비도 엄청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 동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국민들이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호랭님 너무 속상합니다.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저렇게 혈세를 개인 돈처럼 펑펑 쓰고 다니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 똥 싸는 거 치우다가 임기 마치겠네요. 답답합니다. 세렝게티? 아니 이채양명주 처리가 오늘인데 왜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냐 운기야?
세렝게티님이 이채양명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세렝게티 꺼져. 꺼져. 세렝게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진보 보수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세렝게티는 국민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돈 팍팍 쓰고 국민들이 힘들어 죽어나는데 세렝게티는 살만합니까? 이런 알바짓 하지 말고 나라 걱정을 하세요. 세렝게티는 국민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꺼져. 잘하셨습니다. 우리 세렝게티님 각성하고 선풀 납시다, 선풀. 저도 호소 드립니다. 아니 썬풀 악플 저는요 악플도 뭐 충분히 저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채 양명주 처리가 오늘인데 왜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냐. 이거는 썬풀 악플을 떠나서 이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이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입니까?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써버렸는데 예. 그래서 지금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라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도 이것은 제대로 봐야지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정도냐면요. 그렇게 연체 금액이요. 자영업자들이 최고예요. 공실률이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폐업 공제금 있잖아요. 돈 내가지고 네. 자영업자들이 이 공제금도 최고예요. 이 얘기 뭐냐면 자영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영업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예를 들면 자기들 직무실 옮기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쓰고 해외에 가서 소위 영업사원이라고 영업질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그런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비교를 해야지 대통령이든 정부든 이런 내용들을 듣고 반성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도 해야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뭔 얘기합니까? 이런 데 나와서 패널들이 그럼 무슨 중요한 얘기만 합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지.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ABB를 많이 갖다 쓸 수도 있죠. 저도 그 지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금 김종 박사님께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제 외식업체가 우리나라 한 80만 개쯤 되는데 작년에 무려 20만 개 가까이가 문을 닫아가지고요. 폐업률이 22%. 역사상 최대치가 됐습니다. 코로나, IMF 더 많이 폐업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왜 폐업하느냐? 국민들이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물가에 돈 쓰고 이자 내고 남는 돈 때문에 외식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이 용산 대통령 이전하고 해외수만 여기 합치니까 1182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기사에만. 그럼 이건 1000만 가구한테 10,000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진짜 지금 몇천 원, 몇만 원도 너무너무 애가 타잖아요. 시장 가보면 물가가 너무 급등해서 양배추가 지금 한 통이 또 10,000원입니다. 한 통씩 안 찾아잖아요. 네. 그래서 4분의 1통씩 사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자꾸 돈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를 풀어주고 그렇죠.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의 이른바 통치 철학이나 국정운영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주행각은 확실해요. 예? 재벌 총수들을 음주행각. 외국에 데려와서 불러다가 네. 술판을 벌였잖아요. 아니, 떡볶이 그때 그 재벌 병풍도 대기업 총수들은 하던데. 가기 싫었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쉬고 있는데 밤에 불러다가. 그런데 또 돈 다 썼겠죠. 거기도 아마 예비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좀 더 세부적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사실 국가 예산만 쓴 거 가지고 지금 이건데 그 기업 총수들이 다니면서 쓴 그 민간 기업들이 쓴 돈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예요. 본인들이 예. 계획하지 않았던 그렇죠. 일정들이 예, 추가된 예, 거니까요. 여기저기서. 레하님, 레이하우스. 어린이집 조리사입니다. 정치 1번지 정치 1번지 들으면서 조리하고 있는데 화가 엄청납니다. 다행히 맛있게 다 만들어 놓고 들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자꾸 화가 나요. 언제 끌어내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소개를 해드리죠. 힐링TV님 슈퍼챗 보내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어서 국민의 곡소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후퇴해도 너무 후퇴하네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나도 정어련님 슈퍼챗 2만 원 보내시면서 세렝게티는 가서 스파게티나 드세요 그러셨는데 세렝게티 스파게티. 세렝게티님이요. 오늘 아마 이제 국회에서 이창명주 빨리 좀 심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소에 많이 참여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그거 다루죠. 김진표 국회의장의 온당치 못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좀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짜장님 슈퍼챗 보내주셨고 예나진아님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동생이 치킨집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카드 돌려막기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연체해야 한다고 이런 시민들의 고초를 알까요? 예. 김태균님 34년 곱창집 이제는 접어야 아이고 34년 하셨는데. 체스님 회원 가입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진당은 서민들 굶어 죽는 줄 모르나 봅니다. 참 속이 답답하네요. 속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오늘 좀 마음이 울적해질까봐 이러신 거죠? 돌부처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안경이 바뀌셨네요. 항상 예쁘셔서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말. 예, 돌부처님이 제 마음 달래주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질 것은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어디 가서 얼마를 썼는지 쓸 때 제대로 썼는지 이런 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예산 짜고 결산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감사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챙겨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막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다 될 것 같죠? 국민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기자회견 이번에 한다면 그런 거 확실히 좀 물어보는 그런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왜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심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이 심판받을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니까 지금 이번에 만약에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은 한 1년 7개월 정도, 얼마 만이죠? 그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기자회견은 뭐가 문제였냐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구석에 대변인이 서 있어가지고 그 대변인이 지명을 했어요. 대변인은 기자들을 매일 만나니까 이 기자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다 알죠.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을 해야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명을 받으려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머리에 뭐도 쓰고 그러면서 좀 손들면은 네. 자기 눈에 띄게 하려고 그랬는데 대변인이 하니까 아닌 걸 저 친구 뭐 아주 그냥 질문할 거야. 골치 아픈 놈이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건데. 아니, 아예 들여버리진 않겠죠. 아니 뭐 들어가게 하는 건 마음대로 뭐 이거 못 하겠죠. 아니 요즘에는 아예 출입을 박탈한 기자가 꽤 있어요. 맞아요. 뉴스토마토 기자님 지금도 출입을 못 해요. 황당한 일입니다. 그때 지명을 했던 이재명 이름이 이재명 대표하고 같죠.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변인이 거의 그 뒷얘기를 좀 부대변인. 부대변인이었나요? 네, 부대변인.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던데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변인이 지목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사전에 각본을 짜고 하는 것 같은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단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바로 대변인 지정한 걸로 했는데 거기 기자단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거기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김종우 원장님. 기자회견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통령한테 뭘 바라는 것 자체가 와 이제는 헛된 우리들의 어떤 욕심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제가 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 결론은 잘못은 없다. 근데 국민들이 나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근데 왜 이해를 못했냐? 니네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랬잖아. 왜 기강이 그따구야? 기강을 바로 세우겠어. 대신 그래도 세심하게 좀 고려가 안 했다니까 내가 소통은 좀 할게.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영수회담에서 경청하겠다죠. 경청하겠다고. 야당 대표의 얘기를 들어야죠. 무슨 의제를 정합니까? 터놓고 야당 당대표의 얘기를 충분히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85%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 기자회견을 하니까 소통하겠지라고 우리가 바라는 건 일방적인 구애다. 이제는 과감하게 소위 연인이라면 헤어질 결심을 하자.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고 좀 변하겠지 속만 타고요. 머리만 아프고요. 저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니 당신은 해라. 뭐 알아서 해라.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갈게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제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뀐다에 10,000원 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더 많이 걸어야죠. 10,000원으로 되겠습니까? 글쎄 그 내용도 한번 내가 들어보고 김철근 총장한테 따져보려고 그러고.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으로 이제 변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진행자께서는 저랑 이걸 갖고 뭐 부적절한 대화긴 하지만은 만약에 10,000원 내기하면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아이고 왜 제가 왜 그런 거 왜 합니까? 저는 안 변한다에 걸겠습니다. 아니 김 총장님 10,000원밖에 왜 안 걸어요? 아, 말로 하는 거니까 좀 더 크게 걸 걸 그랬나요? 안 변하다가 확실한데 10,000원이니까 좀 이거는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아니 방송에서 이제 많이 걸면 뭐 도박 비슷하게 할까봐 뭐 적절하게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안 변한다 그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참 웃긴 게 뭐냐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게 뉴스예요. 그러게요. 아니 대통령은 당연히 연초가 되면 올해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집권 1주년, 집권 2주년 당연히 지금까지 2년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앞으로 3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사실 이거 안 한 건 직무유기예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뭘로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너무나 웃기는 짓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2년 만에 기자회견 한다는 게 대서특필되는 뉴스라면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비정상이죠. 예?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과연 이게 짜여진 연출 기자회견이냐 아니면 정말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냐 그건 뭐 나중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기자들 만나서 기자회견 안 하고 특정 방송사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름하는 이런 정치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뭐 2년 만에 다음 주에 하겠다는데 이걸로 무슨 또 국면전환이나 노리는 뭐 그런 술수 비슷할 거나 영수회담 하는 거 비슷하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안 속습니다. 왜 그게 뉴스가 되냐면요. 생소하니까 뉴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맞습니다. 예. 사람이 개를 물면 아주 드문 일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연한 건데 그것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뉴스가 됐는데 비정상인 거죠. 나도 정어리 의원님은 2만 원 슈퍼챗 쏘시면서 저는 2만 원 걸겠습니다. 저는 더 웃겼던 게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무수석이 뭔가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더라.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는 끄덕이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건데 와 갑자기 바뀐 정무수석이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그 사실을 기사로 쓰고 있어요. 아니 저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야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아니 기자들이 이런 걸 기사로 쓰면서 대통령이 총선 이전과 이후가 바뀐 것처럼 몰이를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좀 기사들이 왜 이런 몰이를 하는 거지? 공포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권력과 언론의 권력이 계속 유착을 하면서 뭔가 서로의 이익들을 향유하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이게 조선시대 왕이냐고요. 이게 지금 북한의 주석입니까? 왜 이래요 도대체 나라가. 예, 손바닥에 왕 쓰고 다녔던 분 맞습니다. 왕이네 보니까. 근데 저번에는 더 웃긴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 비서실장 발표할 때 기자의 질문을 잠깐 받았다고 그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정말 대한민국 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범국가와 경제발전의 모범국가가 너무너무 창피한 일인데 저도 이준석 대표와 함께 안변한데 저는 한 10만 원 정도는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 큰 돈은 못 걸어도 10만 원. 근데 우리 정월 의원님들은 다 저랑 생각 비슷하실 것 같은데 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좀 그 10만 원을 좀 올리라고 말씀하세요. 10만 원? 이준석 당대표는 그렇죠? 자, 당대표한테. 심판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제가 선거 끝나고 말씀드렸죠. 이채양명주 이제 본격적인 심판은 이제부터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심판할 거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지요. 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켰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일단은 그래도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유족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합의를 했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채양명주 최수건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것도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었고 4월 달에 자동 상정되는 그런 시한은 채워졌는데 이제 본회의가 열려야죠. 선거 때문에 못했고 오늘 열리게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바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장이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를 한 다음에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 법안을 기습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법 77조를 보면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나 못해 나 안 해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 여망이고 총선 민의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따라야 되죠. 물론 21대 국회가 며칠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최상병 특검을 22대로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의장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안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박정훈 대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빨리 특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공수처장이 최근에 임명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으니 뭐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기하고 뭉개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환영을 합니다만 왜 진직할 수 있는 걸 이제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4대 4대 1일로 합의했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 등 이거 양쪽에 이제 합의를 해서 뺐는데 원래 국회라는 것은요. 여당의 안과 야당의 안이 같이 나오면 양쪽이 협상해서 제3의 안을 만드는 게 국회의 정치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면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다가 이제 무슨 뭐 대통령하고 제1야당이 잠깐 야당 대표가 만났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직무이기도 하다. 반드시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고 여당이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 야당과 여당의 거부권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것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3의 안을 도출하는 정치력이에요. 국회가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제 제가 뉴스를 좀 이것저것 보면서 그 부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속상한 게 있어서 TV조선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보도를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뭐라고 TV조선이 이름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헬로윈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헬로윈 특별법. 헬로윈. 그리고 최수근 상병은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해병대원 특별법.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치 양명주를 TV조선만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죠. 헬해 양명주 해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해? 예. 왜 이태원 참사를 헬로윈 특별법이라고 굳이 불러야 합니까? 제가 TV조선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겠죠. 헬로윈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니 니네들이 거기 놀러 가서 생긴 거 아니야라고 하는 보수 극우적인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발단의 문제들을 개인들이 거기 가서 벌어진 일처럼 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TV조선은 그렇게 예를 들면 폄훼하고 싶은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프레임뿐만 아니라 저는 대통령실도 웃겨요. 무슨 뭐 영수회담의 협치의 결과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이태원 유가족 분들이 오죽하면 아이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걸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후퇴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이걸 수용했다는 건 오죽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삼키고 수용했다고 써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위 이 공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론에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보수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통해서 소위 이 우리 사회 또는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개인에게 전가시켜내서 보수층을 여기에 대적할 만한 사람으로 동원해내는 방식들의 정치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언론이 권력과 결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역사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권력과 언론이 결탁을 해서 소위 독재에 순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인권이 유린된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무수하게 봤습니다. 뻔히 아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 때문에 가장 중요한 권리들을 갖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폐간시키자, TV조선 없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집회장 주변에서 이제 저희를 보고 막 달려들어갖고 막 때리려고 그래요. 막 이차 양명주 이런 피켓 보면.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야 놀러 가서 죽은 애들 니들이 왜 그걸로 막 투쟁을 해요? 그래. 아니 어르신 놀러 갔어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어르신은 놀러 안 다녔어요.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게 2030 세대 때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고 싶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다가. 근데 그 논리가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양 귀신 축제에 놀러 가서 지들이 죽은 거잖아. 이렇게 매정하게 말한 분 예전에는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최소한 아무리 생각이 달랐어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특히 세월호 참사하고 이태원 참사 전후에서 이게
보수적 정부의 부담이 되니까 진상규명 제대로 안 하는 거 또는 안전관리 제대로 하는 거 그때부터는 이제 망자와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정말 이건 저는 진보 중도 보수 다 떠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 생긴 거잖아요. 그 결과물로 한라인 특별법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든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가 V0로서 세상에 법에 분명히 대통령 명분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그러니까 줄여서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안 한다고 해서 다 줄줄이 징계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혼자 딴 짓을 하면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이 헬로윈 뭐 굳이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이라고 세계 각국이 WHO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딱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면 그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기어이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우한 폐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또 덩달아서 윤석열 후보 그때 당시에 계속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는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고백에 다름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우한이에요. 우리 국민의 우환이죠, 우환. 네. 김진표 국회의장도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김진표 의장을 비판합니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냉엄한 국민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채양명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요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거기에서 뽑힌 국회의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은 이걸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최수근 상병 특검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야 합의가 우선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이 모두 다 똑같이 느끼는 그 가치에서 혼자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의장을 이제 그만두면 대체로 그 정치를 안 하거든요. 그 정치 안 한 자연인이 될 건데 글쎄 대통령한테 어떤 뭐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마지막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를 그 하지 않고 의원직 정치를 마감하려고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은 앞으로 정치하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또 국가의 원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뭔가 일을 좀 역할을 해주고 가는 게 맞는 일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결정적일 때 일을 안 해버리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국회의장의 직무유기 비슷한 건데 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생떼 같은 자식이 군대 가서 죽었는데 그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자고 했는데 그 진상을 밝히는 걸 외압에 의해서 지금 못하게 됐고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나와서 내가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사과하고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가 그걸 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의장이 그걸 안 해요? 말이 됩니까? 김진표 의장이요. 또 이런 것도 지금 정정수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그뿐입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년 임기 중에 154일을 해외로 나갔답니다. 154일 34개국 말이 됩니까? 용산은 용산대로 국회의장은 의장대로. 그래서 지금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요. 실제로 겁나게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도 지금 5월 4일부터 북미 남미 순방한다고 지금 나 그래서 뭐 국회 못 열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17차례에 걸쳐서 37개국 133박 154일간 해외 순방을 다녔어요.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또 2023년에 더 많이 나갔고 돈 많이 전임 썼네요. 박병석 의장이 98일 다녔는데 김진표 의장 56일이 더 많아요. 아니 국회의장이 무슨 외국에 나갈 일이 이렇게 많은가요? 에? 저부터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도 이런 얘기로 하면서
그 아까 예비비 더 많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진표 의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대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공간에서 본인이 뭐 장관 이렇게 그 정부에 사다가 국회의장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본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과 생각이 비슷한 거 아니신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그 김진표 의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김진표 의장이 하는 행동은 대통령의 독재에 협력하거나 부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협력자 또는 부역자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정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거부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당은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부할 법안을 뭘 협상을 하겠습니까? 협상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 나 거부권 행사해야 할 거야 하고 얘기하고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이 법은 통과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의 마음대로 국회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독재가 국회의장의 정적 중립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냥 성립이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져요. 저는 이걸 지금 김진표 의장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양반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선출해서 뽑아서 국회의장이 된 분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70% 이상이 최수근 상병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국민 민의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독재도 협력하고 부역하면서 국민의 민의에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계세요. 제가 그 전까지는 이해해 줄 테니까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직권 상정하십시오. 아마 네. 그래야 본인이 그나마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한 아마 이해해 줄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 계속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전거 이해해 주실랍니까? 아니요, 오늘 통과시키려고요. 아니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생각이 있었죠. 일정표를 네. 보니까 나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정표 다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취임 후에 처음에 순방이 폴란드, 루마니아,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베트남, 인도네시아, 헝가리, 체코, 피지, 뉴질랜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케냐, 이집트, 멕시코, 칠레, 일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 완전 세계 일주 아닙니까 지금 안진걸 소장님? 네, 세계 몇 바퀴 돌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6바퀴. 근데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저거 본인들이 막 심지어는 본인이 그렇게 홍보를 했던데 엑스포 유치 그 세계적 망신의 주범이 윤석열은 공범이 김진표였네요. 와, 엑스포 유치에서 17개월 동안 돌아다녔다는데 29표네. 그럼 저 사람도 예산 낭비 엄청나게 한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거나. 저는 이제 김육 박사님이 워낙 간절해서 오늘 반드시 최상병 특별법 해서 다 봐줄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호소했는데 저도 마음 그러고 싶지만 이분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와서 허리썩소를 지으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래 남발할 때 국회의장으로서 삼권분립 나라에서 이건 원리 맞지 않는다라고 항의한 건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오히려 타이릅니다. 목숨을 단신한 사람한테 자꾸 법안 강행해서 이렇게 입법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와 미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정신으로 지금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건데 아니 여야 합의되면 제일 좋죠. 근데 이태원 특별법이야 오랫동안 논의도 있었고 유가족들 호소로 이렇게 합의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등 핵심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고 그 주변의 수족들입니다. 이 정권의 최고 권력자 절대 이건 여당에서 합의를 해줄 수 없는 법입니다. 그걸 김진표 의장 서로 너무 잘할 겁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상정하면 되고 또 여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처음에 여러 명 나왔으니까 여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여당에서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그러나 오후에 뭐 협조해 줄 것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안 하기만 해봐 믿겠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서한수님, 네. 김진표 혹시 캐비넷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리 무책임하게 그런 걸 주셨고요. 변함없이 님께서는요 거의 매일 이렇게 올리시던데 박정훈 대령님 오늘 혹 보고 계신가요?
대통령, 국회의장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어찌 국민을 이리 생각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리 답답한데 대령님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확 풀어드려야 할 텐데요.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져서 우리들 속이 다 뭉그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함없이 님께서는 박정훈 대령께서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를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박정훈 대령께 글을 보내시던데 이번에 정말 김진표 의장 이거 제대로 못하고 가면 그동안에 한 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오죽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욕설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욕설한 거 절대 칭찬할 수 없지만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 뭐 그 정치 구단이라고 하니까 왜 그러는지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들으면서 좀 대신 카타르시스 느끼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 손들어 주는 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손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놈들이지. 놈들이라뇨. 놈이지 뭐.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지.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지금 방송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이구 이거 내가 너무 세게 했구나. 아무튼 저는 소신껏 얘기를 했고요. 예. 이걸 의장이 사회를 즉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 나간다? 만나는 파트너들이 과연 이분이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본래 국회의장 말기에 나가는 것은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거 거죠. 하지 말고 네. 상정해서 방망이 치고 나가든지. 여러분들 불편하실까봐 욕설 부분은 드러냈는데 김철근 총장 들으시기에 이제 뭐 나중에 욕설한 거 가지고 방송 시작된 걸 모르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 뭐 그럴 리는 없고. 아니 뭐 저는 사석에서 박지원 원장 욕하는 것 많이 들어봐서 잘 알아요. 오직 화가 났으면 저렇게 얘기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8순이 넘으셨죠. 그야말로 정치 9단, 10단 환히 들여다보고 있을 건데 김진표 의장이 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임기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외국 순방 나가서 결국은 놀러 갈 거면서 할 일 안 하고 간 거 아니냐.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박지원 원장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나는 오늘 이 두 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민주당 출신이잖아. 왜 민주당은 그런 사람들만 자꾸 뭐 의장도 시키고 대통령도 만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검찰총장도 만들고 좀 뭐 정상적인 사람들 좀 만들어 보세요. 예? 민주당의 직책이 없는 저는 뭐 자유로운 시민이고 민주연금 전 부원장께서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국회의장은 저를 국회의원을 안 시켜주니까 제가 투표를 못 해가지고 할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를 안 해서 저 같으면 검찰총장을 윤석열 하라고 그랬을 때 저도 그때 잘 몰랐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았으면 하지 말라고 아마 저는 권고했을 것 같은데 저 김진표 의장이 예를 들면 이제 국회법, 예를 들면 이제 그 법률을 따라야 되는 건데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의 이유로 적어도 기존에 있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수사의 공정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 검사를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문제는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특검 외에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연루 의혹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이 있는 자리에 그 기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그 비서진들을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수사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설령 수사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케이. 공수처를 수사를 했어요. 근데 기소 권한이 없어요, 공수처가. 맞습니다. 그럼 다시 검찰로 가야 돼요. 검찰로 가서 그게 언제 기소가 될지 몰라. 검찰이 추가 수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시간 늘려. 그러면 시간 미루고 뭉개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지만 검사들이 생각하는 건 수사도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밖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그 수사는 유야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은데 당연히 특검을 빨리 해야죠. 아니 그동안 시간은 가고 증거 자료는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은 김진표 의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김태건 총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르지 않는 사람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여야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여야 그 말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본인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남아있는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갖다 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헌법에요. 국회의원은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국가 이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양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양심적인 국회의장이 양심이 없으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지 말아야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국회가 그러면 표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거든요. 국회의장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임시 뽑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보면서 뭐지?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지?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정어련님 오늘 아주 재치 있는 슈퍼챗 많이 보내시던데 아까 저는 2만 원 걸겠습니다 하면서 2만 원 보내셨잖아요. 이번에 또 10,000원 슈퍼챗 쏘시면서 해외 가서 랍스타나 의사봉으로 망치질 하시게요. 소화 잘 안 되실까봐 소화제값 보탭니다. 또 보내셨습니다. 예, 재치 있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마미차님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안 하는 게 맞지요.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앉혀놔야 분탕질을 못할 텐데 김진표는 다리몽둥이 분질을 국민 손에 몽둥이를 감추려 하나 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셨고요. 희망님 1분만 방송에서 욕타임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예. 박지원 그 원장님이 욕설 할 때 제가 옆에서 있었거든요. 다른 방송자로 나오시면서 한편 웃으면 한편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그때는 방송이 나가는 정확히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뭐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 사과는 했던데, 재밌는 분이죠. 근데 공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강도 높게 요구하는 건 처음 봤는데, 본인이 국회의장이 후보로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같이 시원한 사이다가 해야 된다라는데, 최소한 제가 옆에서 느낌으로는 정말 화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윤석열하고 둘이 깐부 아니냐. 뭐 예를 들면 둘이 서로 짜고 저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무합니다. 예. 재미있는 댓글 두 분만 소개해드리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타훈님. 윤 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욕말 수준 지수가 전 정권 대비 47.83%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성진님 놈이라 안 들리고 님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재치 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찾길 바래님 글래머 선크림 어제 받았습니다. 참 좋은 제품이더군요. 예, 우리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거 여러분 믿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상품들은 더 믿으실만 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가정의 달 선물 정말 착한 가격으로 무조건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싸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대 또 3, 4만원대 좋은 상품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5월 가정의 달 평상시 주변에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은데 못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정어리몰에서 좋은 제품 구해서 선물 많이 하시고 너무 살기 힘든데 우리끼리라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 카네이션 리본은 무료 배송인데 3,900원이라고 하니까 예, 참 저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정어리몰 칭찬합니다.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 더 예. 없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게 할 수 없는 친구들한테는 저런 또 효도 프로젝트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참 그 댓글 올라오는 것 중에 막 이렇게 오늘도 일 못 나갔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좀 너무 많이 아파요. 우리가 서로 좀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냥 뭐 용산 옮기고 해외 순방 다니면서 돈을 저렇게 썼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오늘 좀 속이 많이 상하든지요. 아이고 아까 그 세렝게티님 제가 계속 마음에 좀 걸리네요. 그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꺼져 그 부분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까 이렇게 제가 그냥 쑥 지나가는 글을 보다가 웅기야 뭐 이렇게 반말로 뭐라고 그러셔서 이분은 좀 알바하는 분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또 이은주 반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글도 보내주시고 우리 정어리 활동 많이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렝게티님 제가 표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천명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수준 높은 패널님들 덕분에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윙크님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 안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게 국회법에 의장이 제대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김철근 총장님? 그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국회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장을 불신임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뭐 표결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법의 문제는 아닌데 정치적 결단의 문제고 지금 현재 총선 민의의 결과고 반드시 시급하게 그 최상병 사건 특검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미룰 수 없다. 예. 그래서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니까 오늘 본회의를 열면 오늘 처리를 해다오. 오늘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왜 안 할까? 그럼 자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의장이 왜 이걸 안 하지? 그리고 앞으로 정치 활동도 안 할 거면서 왜 안 하는 거지? 그 혹시 아까 댓글에 누가 뭐 썼던데 캐비넷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대통령이 전화해서 부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이채양명주 심판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한동훈 특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잠깐 좀 살펴볼까요? 조국 혁신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죠. 이걸 1호로 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국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한동훈 특검법 저희가 이제 1호 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이제 추진할 것인가를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죠. 네. 논의 순서, 그다음에 그 통과 순서 문제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죠. 박찬대 의원 사실상 원내대표 내일 선출이죠. 그런데 단독 출마해서 찬반 투표하니까 이제 원내대표 사실상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박찬대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의혹 예. 문제라든가 예. 또 자녀의 또 학업 문제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아마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예.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예, 공정과 상식의 수준에서 처리돼야 될 알겠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뭐 큰 틀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발의가 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딸 문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안정걸 소장님?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저희가 그때 2020년 5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시절에 아니 이건 본인이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비리들이 나왔는데 왜 수사도 안 하고 본인이 제대로 인정도 안 하냐 하면서 4번 고발했고 경찰이 2년의 시간 끌다가 총선 전에 무혐의 처분했는데 제가 2심 청하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6월 달에 올린다는 거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총선 결과를 보고 불같은 민심에 아마 놀래서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 하고 수사심의에 올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용산에서 한동훈을 쳐내려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저희가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분명한 건 저희들이 고발 단체였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2심 청했는데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원에 간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이 해서는 절대는 안 되는 짓이 뭐냐면 앱 경연대회인데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본인이 제작해서 내야 됩니다. 근데 남한테 200만 원 주고 사서 냈습니다. 이건 뭐 조국 장관 아들이 그 오픈북 같은 시험에서 아버지한테 그 문제 어떻게 돼? 뭐 카톡 주고받은 걸 압수해가지고 공개했잖아. 그리고 그 대학에 묻지도 않고 그냥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는데 보통 그런 거 학교에서 그런 거 적발되면 쥐 주고 끝내는 거죠. 그걸로 기소한 사례는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커닝했다고 기소한 사례 없잖아요. 교수님한테나 조교한테 걸리면 좀 혼나고 뭐 이렇게 뭐 벌칙을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한테 벤슨 논문을 대필해 줬습니다. 그냥 벤슨이 뭐라고 대필해 줍니까? 한동훈 씨 너무나 팬이에요. 대필해 줄 걸 그랬겠어요? 당연히 아마 금전으로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논문을 사가지고 그걸 제출한 겁니다. 이런 업무방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대하게 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그걸 조국 때 3대를 멸문지하듯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비슷한 기준으로 수사를 받는 게 맞죠. 혹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한다면 개혁신당은 어떻게 할 뭐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좀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3년 길다. 그다음에 1년도 못 기다린다. 이렇게 막 하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되고 최수근 상병 특검법 해야 되는 판인데 난 조국 장관이 한동훈 특검법을 제기한다는 게 왜 나만 당해야 돼? 꼭 그러는 것 같아요. 한동훈 너도 비슷하잖아. 너도 똑같이 했잖아. 너도 당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수사가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좀 대단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동훈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일도 없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게 전선이 확대돼서 이게 분산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득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22대 국회 차원에서 고려할 부분이니까 이제 5월 31일 이후에 벌어질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판단은 그때 가서 해야겠죠.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정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고발사주 문제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특정한 정치인을 사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발을 사주한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연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검사잖아요. 검사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징계소송, 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그러니까 검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죠. 검찰총장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승소한 변호사를 바꿔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집어넣고 나중에 상고까지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상황들을 대통령은 또 내버려 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소위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정치적 파일을 키워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온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했던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딸이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쉽게 용납하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지 안 발의할지는 22대 국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왜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기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 저희 이런 문제가 법무장관이든 검사든 앞으로 있다고 행동을 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권한을 가지고 쓸데없는 유법적 행위들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좀 어설프잖아요. 검찰총장 쫓아내려다가 대통령 만들고 또 한동훈 키워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김철근 총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아마 조국 대표도 그럴 겁니다. 1호 법안으로 준비는 했는데 이제 당선 이후 이제 5월 말에 임기 시작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한동훈 특검법이 이슈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지금으로서 정말 최상병 특검이 이건 정말 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가 만약에 보수 정당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저는 찬성했을 겁니다. 이건 인간의 양심의 문제잖아요. 우리 어떻게 거기에 구명조끼도 않고 안전띠도 없이 장화를 신겨서 아무튼 뭐 탱크도 떠내려가는 정도의 급류였다는데 일단 뭐 정말 너무 분노하는데요. 그래서 최상특검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순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핵심 비리고요. 다만 한동훈이 비대위원 장관 법무장관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마음과 그거는 일삼아가지고 국민들의 상당수도 본인의 고발사주 그 정치검찰에 써서 국민의힘이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고발자에 보면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딱 3명으로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발사주를 논의했던 본인들의 전에 한동훈이 막 60장이 막 문서도 보내고 이런 거 다 지금 팩트로 확인됐거든요. 어떤 역할, 만약 한동훈이 주범이면 고발사주에 이 사람은 정치인의 자격은커녕 본인이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자범 중에 자범이거든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윤석열 징계 소송에서 고의적으로 패소한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사면했는데 그때 사면 규정, 그 다음에 원세훈 가석부 했는데 이것들도 법무부가 굉장히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언젠가 특검이든 뭐든 반드시 수사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비리는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진짜 심각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타이밍을 잘 맞추자. 그리고 국민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잘 공감하면서 가자. 이런 건 저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발사주로 압수수색이 나왔잖아요. 김의원실에. 그 고발사주 압수수색 나왔을 때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한동훈이 들어있어요. 예. 명단에. 아무튼 뭐 한동훈 특검법도 있고 또 이제 이창용주 심판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딱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너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도 관심을 갖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번에 200석을 넘었으면 바로바로 착착착 됐을 건데 이 정도 지금 하는 걸 봐가지고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라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탄핵의 열기가 뜨거워질 겁니다. 탄핵까지 안 가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김철근 총장이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임기 단축, 김철근 총장이 아니라 신인규 김철근 총장도 그 얘기 하셨나요? 그렇죠. 예. 임기 단축으로 개헌하는 거, 그 전제로. 그러면 뭐 좀 보장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철규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저 당은 안 바뀌는구나. 그리고 이철규 원내대표가 웬 말인가. 바로 전에 그 때문에 졌는데, 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주춤한 것 같아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안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겼죠. 원래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5월 9일로 넘겼다고 하죠. 그때 누가 될지 궁금한데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자, 이철규 원내대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친윤계 어떤 강한 스크럼을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배현진 의원도 친윤인데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철구 총장 보시기에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출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제 입장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뭔 이렇게 뜻이에요? 그거는 해석을 좀 해주세요. 저는 출마할 거란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그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면 안 한다고 썼겠죠. 네. 저 안 합니다 썼겠죠.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혼자 단독 출마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오늘 송석준 의원이라고 송석준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분들과 상의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결국 단독 출마는 아니고 이철규 대 송석준의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건전한 당이네요. 건전하게 경쟁하잖아요. 예? 짜고 치는 고도리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요? 이철규가 단독으로 돼갖고 되는 건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송석준이 누군지 아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3선이 되긴 했는데 그만큼 인지도도 없고 당내 예, 역할도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으신 분이기 저는 때문에 알아요. 이천에서 당선된 예. 사람은 아는데 그렇기 지명도 때문에 매우 떨어지죠. 예. 이철규하고 송석준 이변이 날 수도 있겠네요. 당내 반란표가. 반발 때문에. 예. 아니 이게 제가 좀 지켜봐야겠는데 제가 어제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나경원, 배현진 막 이런 얘기하길래 대통령실에 기류가 바뀌었나? 아하. 제 느낌에는. 근데 오늘 보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다. 자기가 결심한 내용은 끝까지 관철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정진석 안 치고 당에다가는 지금 이철규 안 치고 직할 통치 만들어서 3년 동안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니까 그럭저럭 가봅시다. 전 이거밖에는 달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뭐 국민들이 108석을 줬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국민들도 국민의 길을 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도 앞으로 국민의힘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도 누가 될까 하는 거 궁금한데 지금 대표는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도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전당대회 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늘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특히 제가 보수 정치를 요즘 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나 우리 윤희숙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따뜻한 보수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최근에. 네. 그래서 제가 대표 가능할까요? 김철근 총장님?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철규 원내대표 도와주는 거예요. 어차피 저 비대위원장은 정해졌고요. 전당대회는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주류 나경원, 안철수,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당대표 될지도 모른다. 그럼 당연히 원내대표는 친윤이 해야 되겠네. 이런 프레임이 짜여지는 거예요. 왜 거기다 갖다가 그 숟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흐름상 보면 지금은 전당대회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당이 제가 이제 남의 당이 됐으니까 뭔 얘기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당이 왜 패배했는지 그 백서부터 쓰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지금 자꾸 뭐 전당대회 때 비주류가 당대표 될지 모르니 당연히 원내대표는 친윤이 해야 되겠네.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쓰임새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승민 당대표
윤석열과 용산에서 절대로 아마 다시 한번 낙선 공작할 걸요. 만약에 나온다면. 왜냐하면 분명히 저기는 탄핵에 상황이 몰리면 탄핵에 동의해 줄 거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작용으로 이철규한테 힘이 실리는 역작용까지 있는 거예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훌륭한 의원 중에 한 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죠. 합리적 보수, 원내대표 시절에도 명연설도 했었고, 우리가 이제 좀 세금 부담도 늘리되 복지도 좀 늘려나가야 된다. 뭐 이빠른 소리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낙선 공작에 들어갈 거다. 예, 하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짚어봤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제가 순서대로 다 소개는 해드렸는데 혹시 소개를 못 드린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단풍짜장님 소개해드렸나요? 예나지나님 동생이 치킨집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카드 돌려막기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연체해야 한다고. 예, 둥이님, 시크한 40님 제가 소개 안 드린 것 같아요. 윙크님, 반태진님, 예, 오늘 슈퍼챗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댓글 소개해 드린 분은 밑에 저희 주소 나가죠.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예,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선물 저희 정어리몰에서 좋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철근 총장님, 김종욱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